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변상욱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이제 어떤 걸 해보게 될 거냐면은 어떤 걸 해볼까요, 여러분들이랑? 여러분들이랑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물리를 해볼 거예요. 네, 물리를 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제 강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대략적으로 한 20강에서 25강 정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냥 물리원, 지금으로 따졌을 때 이제 한 물리원의 모든 분야를 여러분들과 같이 다룰 거예요. 모든 분야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따라주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엄청나게 잘 할 테니까는 알겠죠? 저도 이거 뭐 복습할 겸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할 겁니다. 아셨죠? 강의 시간은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강의 시간은 저도 장담을 못하는데 대략적으로 뭐 40분? 많으면 뭐 1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뭐 흥분할 때고요. 그거는 대략적으로 이제 1시간 내외 정도로 이제 마무리 짓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어떤 거를 해보게 될 거냐면은 힘과 운동 파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민족사관고등학교 면접을 준비한다라 그러면은 뭐 그 준비를 안 하더라도 물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힘과 운동의 이해가 굉장히 포인트로 작용을 할 거예요. 힘과 운동의 이해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냐면은 힘과 운동의 이해, 이게 뭐냐면은 물리예요. 그러니까 힘과 운동의 이해가 물리예요. 다시 말하면 물리는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거든요.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리는 에너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에너지. 이 에너지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과 운동의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은 힘과 운동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은 물리적인 현상들을 웬만하면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과 운동의 이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물리 제가 해드릴 그리고 물리1 그리고 만약 물리2를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면은 그것들 모두 다 힘과 운동 파트예요. 모두 다 힘과 운동 파트예요. 근데 특별하게 그 힘과 운동 파트를 하는데 그 뻗어나가죠. 뭐 전자기력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다양한 파트들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이 파트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많은 분들이 물리라 그러면은 좀 재밌는 걸 하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서 블랙홀. 그래서 블랙홀 재밌죠? 근데 여러분 블랙홀만 좀 단편적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죠? 블랙홀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심층적으로 배우면 굉장히 어지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지평선 해가지고 뭐 어떤 블랙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블랙홀 들어가기 전과 블랙홀 들어가고 나서의 나를 관찰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아주 단편적인 거고요.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드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물리원을 이해하기 싫으시다면 이런 것들도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싶으면은 블랙홀 뭐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고 싶으면은 요거를 배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물리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나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물리는 모든 순수 과학의 기본입니다. 화학도 그렇고 생명과학도 그렇고 모든 과목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과목을 모르면은 이 물리라는 과목을 잘 하지 못하면은 다른 과목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뭐 주로 이제 많이 선택을 하시는 과목이 이제 지구과학인데 이 지구과학 같은 경우를 까는 게 아니라 지구과학은요 물리적인 현상들을 모아놓은 예시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뭐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전부 다 물리적인 현상들로 다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상들의 예예요 지구과학은. 이거 까는 게 아니라 그건 팩트예요. 팩트라고요. 네. 되셨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 황화와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거 있죠. 물리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물리는 어떤 과목에 영향을 주냐면은 영향을 받냐면은 수학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모든 과목은 뭐라고 일컫느냐면 철학이라고 일컬어요. 그래서 철학을 영어로 뭐죠? philosophy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수학에서 박사학위를 따든 물리에서 박사학위를 따든 박사학위를 따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PhD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philosophy of doctor예요. 그러니까는 철학에서 박사학위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한 과목의 마스터가 되잖아요. 그러면 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구나. 왜냐면은 모든 과목은 다 철학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철학이 뭐예요? 인간은 왜 살까?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그죠? 인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들을 처음에는 철학에서는 기초 철학에서는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뭐 신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수학이나 물리나 뭐 화학이나 생물이나 지구과학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죠? 논리적으로 수학이라는 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얘네들은 물리라는 논리적인 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간결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네. 아시죠? 자, 그래서 1강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리. 제가 말씀드렸죠. 물리는 모든 사물의 이치,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게 그대로의 뜻이에요. 그대로의 뜻인데 물리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변화 그리고 결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변화하는 거 그리고 결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로 나타내냐면 수치화 해가지고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봐봐요. 내가 일을 했어요. 제가 편의점에 가가지고 알바를 했는데 일을 했어요. 노동을 했다 이거예요. 노동. 근데 얼마만큼 했어? 얼마 동안 했어? 물어봤어요. 만약에 친구가 야 너 일 얼마 동안 했어?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만약에 수학이라는 게 없었으면 야 나 많이 했어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그럼 친구가 또 물어볼 거예요. 야 도대체 얼마나 많이 했어? 야 하늘만큼 땅만큼 많이 했어. 아니 그래서 또 물어보겠죠 친구가. 아니 그래서 그게 뭔데?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들이 계속돼요. 이게 뭐야 이게? 답이 안 나오죠. 근데 딱 한 번 물어봤을 때 얼마 동안 했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딱 간결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사용하게 되면? 숫자를 사용하게 되면. 근데 얼마 동안 일했어? 나 5시간 동안 일했어. 그래서 5만 원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딱 뭐가 돼요? 그죠? 간결하게 표현이 되고 효율적으로 표현이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가 아니죠. 솔직히는 맞아요. 근데 이 물리라는 과목이 솔직히 말하면 이제 17세기 정도 뉴턴이 이제 탄생한 이후로부터 이때부터 한 300년에서 400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이룰 수가 있냐면 어떻게 이렇게 비약적으로 이룰 수가 있었냐면은 이거 때문이에요. 숫자. 수학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객관적으로 딱 볼 수가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너 5시간 일해서 5만 원 벌었구나.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수식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었어요? 많이.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발전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굉장히 문제점으로 작용을 했었어요. 되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아시겠죠? 이게 물리학이에요. 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힘과 운동 파트입니다. 힘과 운동 파트. 자, 힘과 운동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응?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힘과 운동 파트에서 뉴턴이에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와요. 뉴턴이라는 사람. 뉴턴의 제1법칙, 뉴턴의 제2법칙, 뉴턴의 제3법칙,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여러분 지금 해가지고 너무 유치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교에 가시잖아요. 대학교에 가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일반 물리학이라는 책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요런 저는 지안폴리라는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맨 첫 장에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맨 첫 장에 한번 보실래요? 맨 첫 장에는 이게 나와요. Introduction, Measurement, Estimating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나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 다음엔 또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는 뉴턴 법칙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보이십니까? 이거 보여요? Newton's second law of motion. 이런 식으로 뉴턴의 법칙이 여러분들은 지금이 이거 딱 배우는 게 굉장히 유치하실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유치하겠죠. 근데 이걸 대학교 가서도 똑같이 배운다는 거. 대학교 가서도 똑같이 배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작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게 절대로 장식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봐요. 맨날은 아니어도 그냥 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 뉴턴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대학 물리에서도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 여기서 확실히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뉴턴의 제1법칙은 뭐냐면 뭐라고 불리냐면 관성의 법칙이라고 불려요. 관성의 법칙. 그 다음에 뉴턴의 제2법칙은 뭐라고 불리냐면은 가속도의 법칙 이런 식으로 불려요. 뭐라고요? 가속도의 법칙 이런 식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제3법칙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부르냐면은 이제 작용반작용 법칙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뭐라고요? 네, 작용반작용 법칙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게 뭐냐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관성의 법칙을 여러분들은 많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움직이려는 애들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정지하려는 애들은 계속 정지하려고 한다. 이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게 뭐야? 그래서 뭔데? 말했잖아요. 움직이려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그러고 정지하려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관성의 법칙은 뭐냐면 지성질대로 간다 이거예요. 지성질대로 간다. 그러니까는 물체가 가만히 있고 싶으면 가만히 있고 싶다. 그리고 얘가 계속 가고 싶으면 계속 가고 싶다. 그러니까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계속 움직이고 싶고 계속 앉고 싶으면 계속 앉고 싶다.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적인 함력, 전체적인 힘은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디서 받는 힘이 하나도 없으면은 또는 받지 않은 것과 같을 때는 얘는 정지하려고 한다. 또는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움직이려고 한다.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쉽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힘을 받으면 변화가 생긴다. 힘을 받으면 뭐가 생긴다? 변화가 생긴다. 힘을 받으면 뭐가 생긴다? 변화가 생긴다. 힘을 받으면 뭐가 생긴다?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네. 힘을 받으면 변화가 생긴다. 어떤 물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방이라고 해볼까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힘을 전달해줬어요. 그러면 이 가방이 어떻게 돼요? 움직이겠죠. 가속을 하겠죠. 이게 바로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가속도라는 게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화끈하게 가속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슈퍼카를 이렇게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엑셀을 풀악셀로 밟아요. 뭐 시속 300km 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풀악셀을 팍 밟아요. 풀악셀로 쭉 밟았어요. 그럼 차가 웅 나가겠죠. 가속이 더 잘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차 한 대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힘을 주게 되면 힘을 빡 주게 되면은 빡 나가겠죠. 근데 그 차가 한 100대의 어떤 짐을 그냥 차 100대를 이 뒤에 줄줄이 이렇게 이고 꾹 밟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꾹 나갈까요 과연? 질량이 그런 식으로 많이 대롱대롱 달려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질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속은 덜 돼요. 그래서 질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가속은 많아진다. 자, 수식으로 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물리는 수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질량이 적을수록 가속도는 많이 되고요. 힘이 많을수록 가속도는 많이 돼요. 가속은 많이 돼요. 그죠? 이 두 개를 조금 하나의 공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일단 둘 다 가속도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가속도는 힘에 반비례하는 거죠. 힘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질량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리고 힘에 비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가속도 법칙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은 가속도라는 거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봐봐요. 이거는 가속도에 대한 법칙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 나타납니다. 바로 뭐냐면은 힘에 대한 법칙이 나타나요. 힘이라는 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이런 법칙이 나타나지거든요. 왜냐면은 양변을 m으로 이렇게 곱하게 되면 똑같아지잖아요. F는 ma다 이런 공식이 나오거든요. 그죠? F는 ma다 이런 공식이 나와요. 이 공식은 뭘까요? 이 공식은 뭐죠?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질량이 있는 물체에다가 가속을 해주면 힘이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또 갈 수가 있는 거고, 뭐 질량에다가 힘을 넣어주면 가속된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식이 나타났다는 거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3법칙을 좀 보시면은 작용반작용 법칙이거든요. 작용반작용 법칙이에요. 이 작용반작용 법칙은 뭐냐면은 지금은 여기서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작용반작용 법칙은 작용반작용 법칙은 여러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를 때렸어. 때리면 안 돼요. 근데 때렸어요. 때리면 안 돼요. 당연히 때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때렸잖아요. 친구를. 근데 친구만 아파요? 아니, 여러분들이 때렸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프죠?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뭐 충격량 뭐 이런 거하고 좀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게 작용반작용 법칙하고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작용반작용 법칙하고.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 있어요. 이제 공부 다 끝났어. 공부 다 끝나가지고 책상을 딱 이렇게 밀어가지고 바퀴 달린 의자를 여러분들이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공부가 다 끝나가지고 책상을 이렇게 싹 밀고 의자를 이런 식으로 쑥 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힘을 어디다가 줬냐면은 책상에다가 줬어요. 책상을 밀면서 의자를 뒤로 뺐죠. 근데 봐봐요. 내가 민 거는 책상인데 책상이 또 나한테 힘을 줬다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밀린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내가 책상에다가 힘을 주면 거꾸로 책상도 나에게 힘을 준다. 요 소리예요. 이게 무슨 관계냐면은 이게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이게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다시 내가 어떤 친구를 실수로 때렸어. 그러면 친구도 나를 작용 반작용 관계로 때린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작용 반작용. 아셨죠?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 뉴턴의 제3법칙이에요. 이 제3법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가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파트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파트를 보시면은 이동거리의 변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전에 가속도 법칙, 제2법칙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가속도 법칙을 제외하고서도 좀 할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뉴턴의 1, 2, 3법칙은 모두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말한 겁니다.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외력이 작용을 해요. 외력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책상에 힘을 줬어요. 근데 책상에 힘을 줬어. 근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힘들이 존재해요. 수직항력도 존재하고요, 마찰력도 존재하고요, 중력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힘들이 존재해요. 그런 힘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동거리 대 변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리라는 거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구체적으로 이 거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궁금증 안 가지셨어요? 거리란 뭘까요? 거리. 이동거리. 야, 나 얼마만큼 이동했어. 이 이동거리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거 말고요. 그냥 물리적으로 말하는 이동거리란 무엇인가?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동거리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이동거리라는 거는 얘는 거리를 누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봐봐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지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A에서 B로 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길이 있죠.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길을 전부 다 합산하는 거예요. 이 길을 전부 다 합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 그러는 거냐면 이동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들이 전부 다 합산하는 거. 근데 이거와 별개로 이거와 반대로 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거리 누적량이 아니에요. 얘는 위치하고 방향을 같이 따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A가 여기 있어, B가 여기 있어. 야, 간단하게 그냥 A에서 B로 이런 식으로 온 거잖아. 이게 뭐냐면은 변이에요. 이게 변이라고요. 그러니까 살짝 뭐냐면은 변이는 결과적인 요소죠. 야, A가 이렇게 갔건 A가 여기서 여기로 싹 온 거잖아.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변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운동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장. 에이, 못 그렸어.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운동장이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타원형으로 그린 거 맞죠, 제가? 타원형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건 타원형이다. 이따가. 이런 식으로 운동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레이스를 출발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원형을 돌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동한 거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도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헛수고 한 거죠. 여러분들이 힘을 들여가지고 분명히 돌았건만 변이는 뭐다? 0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동거리는 굉장히 많지만은 변이는 뭐다? 0이다.
이런 식으로. 이 상황에서는 요렇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아까처럼 같이 뭐 A, B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러 이동 거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변이는 하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속력하고 속도의 차이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 좀 힘드네요.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 자, 속력은 뭐냐면은, 그리고 속도는 뭐냐면은, 뭘까요? 속력하고 속도가? 속력은 뭐냐면 물체의 빠르기예요. 물체의 빠르기. 속도는 뭐냐면은 얘도 물체의 빠르기예요. 빠르기. 근데 뭐가 하나 더해진 거냐면은 방향이 하나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더해졌대요. 그러면 뭐예요? 속력 여러분도 어떻게 구하죠? 속력?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죠. 속력은 진짜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요. 근데 얘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눠요. 변이를 시간으로. 이게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추가된 거.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냐면 V는 뭐 T분의 S 이런 식으로 쓰는데 얘는 V 화살표를 씁니다. V 화살표 이런 식으로. T분의 S. 그러니까는 뭐냐면 야 질적인 것까지 방향까지 같이 따져준다. 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물리투에서 이제 벡터량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런 식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평균 속도, 순간 속도, 상대 속도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속도는 뭘까요? 평균 속도? 그 물체의 평균 속도예요. 그 물체의 평균 속도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속도라 그랬어요. 평균 속도.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봐봐요. 얘도 똑같이 얼마만큼 시간 변화에다가 그러니까는 얼마만큼 거리적인 요소의 변화를 얼마만큼 시간적인 요소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 나누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또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T2-T1 이 그래프적인 요소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생각이 가능하냐면 S2-S1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얘는 뭐 비트 퍼 세컨드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게요. 그래프적으로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시간에 대한 그래프고 축이고 여기는 거리에 대한 축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T1 이런 식으로 있고 T2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S1이고 S2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속도거든요. 그럼 어떻게 가요? T2-T1 분의 S2-S1. 얘는 뭐예요? 델타 X 분의 델타 Y. 다시 말하면은 기울기하고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평균 속도고 지금 볼 거는 뭐냐면 순간 속도예요. 순간 속도는 어떤 거냐면은 똑같아요. 순간 속도 똑같아. 델타 T분의 델타 S 변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리미트 값을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델타 T를 0에 한없이 가까이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뭐다? 순간 속도다. 이렇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하.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